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이 대립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이 맞붙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의 성찰과 검찰권 행사 시 철제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양형태 박사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의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아주 예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셨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 박사님도 네. 양형태 TV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쉽지 않죠? 아유 이거 뭐 전 너무 어렵습니다. 저 구독을 안 눌러주고 이 조회가 안 돼가지고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양 박사님도 뭐 이게 생업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시니까 네, 네. 서둘르지 마시고 천천히 좀 하시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양형태 박사님 양형태 TV에 들어가셔서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한 뒤에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기대에 어긋나게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네. 검찰권의 절제와 성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짓이 특별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위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말이죠. 청와대 내부가 대부분 보면 586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586 운동권들. 그 세력들이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고 잘못 전달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대로 이 조국 사태를 자기네들이 보는 사태대로 그대로 전달한 부분이 그게 거의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조국 씨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그 뭐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지 운명 않습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그게 50% 같아요. 그러니까 100%의 현상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이거는 그 전날 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유엔 총회도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 날 그런 식으로 폭탄 발언, 다시 말해 지금 뭐 검찰 솔직히 말해서 개혁할 거는 그 자체 개혁이 있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크게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일단 내려놔라. 예, 그거죠. 예, 그건데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닌데 개혁을 요구하면서 성찰하라 하면서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이란 건 누구냐면 조국 부인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걸 그 얘기겠죠. 가족 압수수색을 얘기한 11시간 압수수색 11시간이 국민들이 잘못 딱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시간 아이고 그거 좀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들으면은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요. 인권을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총리도 덩달아 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 11시간에 여성 2명이 있는데 말이야 남성들이 많이 가가지고 11시간 동안이나 그랬다고 또 비판을 해야 되지 않으니까 마치 뭐 검찰 수사관들이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팩트가 틀려요. 팩트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야 이거는 참 만약에 윤석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7월 25일 날 임명장 주면서 우리들도 많이 비리가 있으면 가차없이 엄정하게 하라고 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예, 하라고. 맞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고 국민들이 말이죠. 11시간 막 이런 식으로 중점을 해서 인권이고 뭐고 얘기하니까 11시간 동안에 보십시오. 조국 전화가 왔지요.
수사검사한테 이거는 안 된 거 피의자가 이렇게 잘못된 전한 게 것이죠. 아니죠. 이거는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 정권 사람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예. 이 저 뭐야 그걸로 사법농단이라 해갖고 다 그렇게 집어넣었죠. 다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변호사가. 정경심 씨가 변호인 돼야 되겠다 하고 변호인은 빨리 옵니까? 1시간 2시간 꿍얼거리다가 나오죠. 거기서 뭐 두어 시간 기다려. 예. 그다음에 점심을 누가 먹자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뭐로 하냐면은 점심 식사를 갖다가 마치 검찰 수사관들이 먹자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그러면서 여유 있게 오해가 되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걸 갖다가 정경심 씨가 그러면 우리도 못 먹는다고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도 법무장관 부인이니까 안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 비례가 될까봐 거기서 먹어서 짜장면 먹었다 이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한식이에요, 한식. 짜장면. 참 한식을 먹고 난 다음에 돈도 다 각자 예. 검찰 수사관들은 다 각자 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유의한 게 그 영장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영장 판사가 좀 고약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날 압수수색 못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지금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예. 온 거 아닙니까? 추가로. 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판사라고 말이죠. 예, 당직 판사. 당직 판사인데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아시죠? 김자진 장군 독립군 사령관. 예, 예. 그 아들이 김두한 아닙니까? 예, 예. 김두한 씨 딸이 김을동 의원 아닙니까? 예, 예. 김을동 의원의 아들의 그 며느리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빨리 발부된 게 그게 2시간이라고요. 예. 두 번 영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한 대여섯 시간. 맞습니다. 그것뿐이 안 걸린 거예요. 대여섯 시간 많아야 대여섯 시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검찰 수사하는 압수수색하는 검찰까지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이거 저 사람들한테 찍히면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그 얘기 중에서 네. 아마 이 여권 전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 이것을 하나는 개혁의 재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개혁의 재앙. 네네. 자기들 기득권 안 뺏기려고 네네. 장관을 쪼아대는 것이다. 네네.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얘기 중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수사 검사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건 뭐 엄연히 불법적인 위법적인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대통령이 오면은 결심을 해서 네. 사퇴를 시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퇴 안 돼. 계속 할 거야. 그런 메시지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알았는데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100%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기 무슨 전까지. 일이 있든. 근데 이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 길을 꺾으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의 이제 딜레마가 이제 바로 그건데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근데 윤 검찰총장은 하여튼 직을 걸어놓고 하겠다고. 흔들리지 않게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프레임은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하고의 프레임이 이제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불행이죠. 불행이죠. 이제 불행이죠. 총리까지 말이지. 나는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참 그래도 원만하고 왜냐하면 그 전날 옳은 얘기 했잖아요. 아주 옳은 얘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액면 그대로 그 얘기한 거 보면 말이죠.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국민 회의감이 많이 싹 튼다는 걸 요 근래 느꼈다. 예. 이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걸 뒤집어요. 하루 장관의 만에, 그런 전화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예, 부적절한 전화다. 유감이다. 예, 유감이다 표현해놓고 하루 만에 또 대통령 뒤집어. 입장이 바뀌니까 예. 총리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네. 그렇게 바뀌어도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로 바뀌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아주 실망을 했는데 여성만 두 분이 있는데 남자들 잔뜩 와가지고 말이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자기네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식사 배달해 먹고 말이지. 11시간 동안이나 막 시간 끌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식사 배달하고 말이지.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저쪽에서 한 걸 갖다 이쪽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총리까지 저렇게 하니 이젠 이 정부에 솔직히 희망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정의, 공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회의가 있다. 또 이낙연 총리 얼굴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참 깊은 수심에 잠긴 듯한 그런 표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진실로 나는 좀 그래도 다행인 게 총리라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꿈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을 바가 없습니다, 사실. 네. 거기다가 혹시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숟가락을 딱 얹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면은 검찰은 한때는 국가의 흉기로 작용을 했다. 근데 그 흉기가 이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 대통령 그 특별 똑같죠. 메시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딱 대입해 버렸죠. 네. 말하자면 검찰이 폭주하는 검찰. 폭주, 자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 저항이다. 이렇게 딱 숟가락을 얹었어요. 박원순 시장도 다 속내가 있어서 속셈이 있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박원순 시장은 이 저 속셈이 깊은 사람 아닙니까? 여태까지 순간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그 이 속셈을 갖다가 감출 수 있는 정말 얼굴 들고 낯뜨거운 얘기들도 서슴찮고 필요하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이렇게 명목이 왔는데 특히 또 그 서울시장은 이 정권에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 같이 가는 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유시민이도 다 그런 유 아닙니까? 유시민도 사실은 노빠지만은 그 노무현 그거지만 이 문파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새로 형성된 그런 블록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경험당한 비주류죠. 비주류죠. 그러니까 이 비주류들이 비문이니까요. 비주류들이 잔뜩 나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주류 대권 주자들이 지금 싹 아웃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까지.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유시민이가 제일 앞장서서 맞습니다. 확실히 눈도장을 지금 문바와 대통령한테 찍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박원순도 이거 나도 기회가 잘하면 오겠다. 조국까지 날라갔고 지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서울시장을 3번이나 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또 숟가락 넣고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저 숟가락 얹은 겁니다. 숟가락 얹어서 이제 소위 기회주의죠. 하나 일종의 소위 대권 기회주의. 대권 기회주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둘이 다 얹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그런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는 그 조국 장관 수사 살살 해라. 적당하니 해. 적당하게. 결국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인권이다, 무슨 검찰개혁이다 찾는데 그 낙마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변이나 좀 털어내고 적당하니 하라는 그 속셈을 분명히 지금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나요, 대통령이? 안 되죠. 이거는 그 수사를 갖다 수사를 페이비고. 갖다 지침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이드라인 이게. 준 거죠. 가이드라인 줬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게 상황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국민들이 이 수사 처음부터 다 알고 있잖아. 동기서부터 이거는 가장 적개심이 날 만한 거.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제일 논문 저자 병리학 의학 중에 병리학. 아니 뭐 이건- 박사시니까 이거는 제일 잘 저자가 아시죠. 될 수가 없는 소위 그 불가능한 제일 저자가 돼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건 또 고려대학 들어갈 때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뭐 전부 다 거의 거짓말이란 의혹이 지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한테 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 이꼬르 조국 이퀄하고 함께 무더기로 갈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십시오. 조국 수렁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때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그렇게 돼요. 이해찬 대표 하는 얘기 보세요. 내통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다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은 정말 어느 사람도 안 만나고 있는데 또
주의원 주광덕. 예, 주광덕 의원이 마치 이제 뭐 사법 예, 뭐 연수원 동기라게 가지고 그거고 뭐가 이렇게 썸씽 있는 것처럼 썸씽 있고 막 뭔가 얘기를 이렇게 하죠. 통하는 거. 내통하는 그리고 용어들이 말이죠. 지금 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봤더니 무슨 용어들이 간첩도 아니고 색출해가지고 엄벌에 처한다든가 사법 처리하라는가 무슨 포고문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상당히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정도 되면 또 몇 선 의원 되면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언어적인 수준, 그 다음에 언론적인 수준, 사회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정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야, 그 다음에 이런 갈등에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건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예.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아주 전부 다 원시적이고 원색적이에요. 색출하라. 내통했다. 뭐, 남자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성 두 분이 있는데, 그게 되느냐? 식사나 해 먹고 말이지. 뭐 말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천박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게 이게 어느 노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게 나라냐. 한마디로 그 말 이외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미치죠. 국민들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딱 보고 말하는 용어 보고요. 야, 어떻게 내통이라는 말을 쓰지? 어떻게 색출이라는 말을 쓰지? 오늘 내가 몇 사람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용어에 대해서 역겹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이 진짜 엄청 높습니다. 정치 수준도 높지만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사회를 보는 눈 시각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당장 구별해요.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뭐 내통을 했다, 색출을 하라,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지금 문제는 조국 장관이 그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해가지고 할 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수사 외압을 가한 거거든요. 거기 해가지고 부인이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수사를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라, 대충 끝내고 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그게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수사 외압을 가한 건데 그럼요. 이 사람들은 그 본질은 놔두고 누가 그런 내용을 유출했느냐,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편을 들고 뭐 하더라도 좀 국민들의 그런 보편적인 상식과 그런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본질적인 건 진짜 수사 내용 장관이 어떻게 해서 직권남용이죠. 그 검사 수사검사한테 그걸 하니까 바로 수사검사는 전화를 갖다가 또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장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아서 하겠지만 부인이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서 장관입니다. 딱 나오니까 이 양반이 부동자세와 동시에 관등성명을 관등성명을 딱 댔다는 거 아닙니까? 특수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검사로서 태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칭찬을 해야죠. 그러면 벌써 장관입니다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등 성명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은 바로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직권 남용이죠. 자기네들 작년에 말이야 적폐 수사할 때 지금 전 정권 직권 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법 재판 거래다, 사법 농단이다 해갖고 양성태 대법원까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사 거래죠. 적당히 하라는 게 수사 거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까지 어떤 헌법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수사 개입을 하는 그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기무사 그 사건도 있죠. 번인선. 해외 나가서 비행기 번인선. 또 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후배들하고 밥 먹을 때 뭐 좀 거마비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런 그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감찰을 지시하고 이렇게 개입하는 거 그건 정말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장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그런 사람 개통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더욱 개입해서는 또 안 되고. 예, 개입해서도 안 되고 이 개입할 성격이 이건 전혀 아니죠. 이건 국가적인 지금 사건 아닙니까? 네. 조국 장관을 자기가 임명을 한 그 동기부터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문회 보통 이렇게 나오고 지금 2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조국 피로 증후군이 진작 생겨가지고 지금 만성이 돼가지고 만성 두통이 난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또 쳐다보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국론을 그거 자체가 국론 분열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국민들이 두 가지로 쪼개지고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우리 봉합을 하고 예. 또 이렇게 옳은 통합을 말씀. 시키고 옳은 말씀. 예,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방향을 키를 갖다 부지불식간에 잡아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리고 요번에는 하시는 게 보면은 말이죠. 저번에 그 기무사 그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탁 비행기상에서 저 외국에서 말이죠. 외국에서 인도인가 그때 방문해가지고 그때 네. 계엄문건 그거 네. 특별 수사단 계엄문건 특별 수사관 밝히라고 그러고 퉁퉁 던지면은 여기서는 막 그냥 엄청난 사건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 한마디가 지금 얼마나 이재수 사령관 생각하면 말이죠. 그분이 오죽하면 그렇게 생명을 던졌겠습니까? 변창훈 검사는 변창훈 검사도 그러고.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수사 뭐 사살을 하든가 인권 얘기 없었어요. 없었죠. 왜 그때는 인권 얘기를 안 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자기 편만 자기 인권, 편. 나무 부인, 편은 네, 그 부인. 반대편은 인권 없다 이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요번에 하여튼 특별 발표는 정말 국민들에게 충격을 많이 준 특별 발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선전포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4.19 거치고 5.16 거치고 모든 압축 성장하고 고도 성장하고 올림픽 치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역사의 전체를 밟았습니까? 그럼요. 이런 대한민국인데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음대로 그런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깨어나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조국 대 윤석열 검찰 간의 사생결단 싸움이 이제 윤석열 대 청와대 문재인 간의 결단으로 싸움으로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이건 아까도 뭐 아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인데 윤석열만 찍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윤석열이 만약에 찍혀나가면 윤석열은 영웅이 됩니다. 누가 만들어준 영웅이냐면 정의를 향해서 불의와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한 윤석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찍어내리려고 하면은 찍어내면 또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겁니다. 찍혀나기 전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해왔던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럼요. 그렇게 대검 입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맞붙은 대응을 한 그런 셈이죠. 맞대응한 셈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자기 권력이라도 우리 검찰총장님 우리 권력이라도 우리 윤 총장님 아닙니까? 우리 윤 총장님 가감하게 엄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원래 임명장 줄 때 그걸 갖다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대통령이 180도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권이 어떻고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지금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웃긴 프레임인 게요. 어떻게 임명권자고 피임명권자고 이 프레임을 대통령이 자진해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려고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임명권자인데
피임민권자한테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 안 돼 하고 하지를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참 그게 문제인데 얼마 전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자기 친구 그 상가가 있어서 갔는데 그 상가에 박수 들어서니까 뭐 박수를 예. 그렇게 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게 바로 민심만입니다. 민심입니다, 바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 지금 누구라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보통 민주당 지지하는 보통 인사들이라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윤석열이가 잘했어.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정의라는 측면과 공정이라는 측면입니다. 원래 20대가 이제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했던 친문 제일 지지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지를 돌아섰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공정이란 그 테마를 갖다가 파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꿈인데 공정이. 아니 이 정권이 정의, 공정 예. 뭐 이런 걸 예. 아주 자기들 캐치프레이로 삼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취임할 때 균형이 기회는 평등하고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좋았죠. 말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다시 취임사할 때 좀 다시 봤거든요. 저분은 그래도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이렇게 모든 걸 이제 편가르기 안 하고 통합도 통합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취임사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180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언젠가 한 번은 굉장히 지금 블랙홀로 빠지지만은 이 블랙홀도 끝이 있는 거 법입니다. 예. 거꾸로 역류되는 블랙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심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진짜 네. 뭐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완전히 지금 분열돼 버린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신문 아침에 보셨죠.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아니 대통령이 저때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한 번도 그 합의를 어긴 적이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정경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건 우리를 쏘아댄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경고한다 했잖아요. 경고한다는 것은 그러고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예. 경고한다는 거는 선전포고 예비포고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침략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저는 청와대도 있어보고 다 이 권력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결국 권력은 권불십년이고 또 이거는 뭐냐면 권력은 하나의 위임 권력이지 국민의 위임 어떤 기간 동안 소정이야 위임 권력이지 절대로 영속된 권력은 없다. 20년, 30년, 40년 하겠다는 건 뭔가 다른 마술을 부리겠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술에 대해서 경계를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지금 뭐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이 지금 토요일 아닙니까? 네네. 저 친문 세력들은 네네. 서초동에 지금 오늘 저녁에 10만을 모은다고 그래요. 네네. 촛불 집회를 하는데요. 네네. 대검 네. 이 수사 압박하기 위해서. 또 광화문에서는 광화문대로 이제 또 네네. 보수 세력들이 집회를 네네. 하고 있고 서초동에도 또 검찰 개혁을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네. 또 세력들이 가서 또 맞불 집회를 하고 네. 이게 지금 난장판이 돼가요.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조국 한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안 하고요. 예. 저는 대통령의 방향의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어저께 특별 담화를 발표한 것을 전부 다 연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위 소집명령 같은 기분 있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라고 다 들고 일어나고 오더를 내린 거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예요. 오더 내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국민들 간의 그런 대립 양상이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또 뭐 지식인들 집단 또 집단대로 서명하고 서로 양쪽에서 지금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교수 서명 운동하고 변호사 서명 운동 의사들도 지금 예, 뭐 우리 의사들도 치과 의사 지금, 박사시니까 의사들도 지금 몇천 명이 오고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집단이 일어나는 형상 같은 거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앞날을 갖다 어둡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여기 10만이나 이렇게 있는 것을 여당 의원이 먼저 발설을 했거든요. 이게 운동권 세력이 지금 과거에 주사파 운동하던 그 운동권 세력의 어떤 운동 성향을 지금 여기다가 아마 중간 단계에 아마 훈련을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기관, 공기관 앞에서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기관 앞에서 그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10만 대군이나 모여가지고 항의 데모하고 한 건 아니다. 데모를 하려면 광장에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고 마치 검찰을 포위하고 검찰한테 겁박하면서 너희들은 국민에게 위압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느낌인데 지금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이요. 적어도 70% 이상.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은 이 조국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 그동안 여러 비리 혐의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그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에요. 뭐. 지금 도저히 이제 기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가 철심이 부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사상 결단이 돼버렸어요. 예, 누구 하나가 죽어야. 예,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지금. 청와대는 만약에 청와대가 부러지거나 죽으면은 그건 정권의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의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가 권력, 소위 말해서 이 국민에 의해서 의한 그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네들 권력이라고 소유욕을 버리고 국민의 위임된 위임 권력이라는 인식을 빨리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국이 문제를 빨리 누군가가 손을 써서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터미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정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귀국해서 그동안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국내 여론을 듣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릴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통과 독선이 강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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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